부자들에 대한 정보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펀더멘탈은, 센티멘탈은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큰형님, 삼성전자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제 5만 원 찍고 오늘도 그 수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보는 5만 원대인데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반도체 업황 이제 저점은 지났다라는 평가와 함께 특히 갤럭시 폴드가 계속 완판이 되고 있어서요. 이 폰과 관련된 실적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고민이 되는 게 5만 원이면 라운드 피겨이기도 하고 해서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은 이거 팔아야 되나? 나중에 다시 접근을 해야 되나? 이 고민이고 사지 못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따라잡을까? 이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일단은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볼 때는 굉장히 과도하게 올라왔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 차트만을 봤을 때는 이제 쉽게 진입하기는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이제 조정이 일어날 때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기존에 가시고 계신 분들은 홀드 전략, 홀드 앤 바이 전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8일날 실적 발표를 하면서 3분기 실적 자체가 컨센서스를 상회한 이제 서프라이즈 실적을 기록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에 비해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죠. 그게 뭐냐면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스몰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완화되면서 이제 월요일날 어제 같은 경우 기관 같은 경우도 대규모 매수를 했었고,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금요일 수준의 매수세가 이어졌던 이런 분위기였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자체가 일단은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가치적인 그 입장은 시장에서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크다. 이미 주가 자체는 내후년에 실적을 끌어온 모습이다라고 하지만 패러다임이 이미 바뀌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는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성장에 포커스를 둔 매수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앵커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이제 5G에 대한 통신 장비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먹거리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도체에 대한 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증대되고 있다라고 단언할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그 부분 자체가 내년 2분기 이후냐, 사실 올해부터는 이제 재고 자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좋아질 거다라고 판단을 했지만 그게 좀 딜레이된 부분도 있었죠.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컸던 부분이 미중 무역 협상, 그 무역 분쟁에 따른 수요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자체가 내년에는 확연히 완화될 걸로 보이고, 지금 스몰딜뿐만 아니라 빅데이에 대한 가능성도 커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사람들마다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스몰딜 자체가 기대치보다 이제 하회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관점은 일단은 시작은 됐다. 이제 빅딜에 대한 관점이 나와 있을 뿐이지, 그거는 내년 이제 20년 11월 달에 미 대선 전에는 분명 매듭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2020년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 좋을 것이고, 지금 자체에서 반도체 업황 자체도 이제는 턴어라운드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자체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즉 반도체 빅사이클의 초입 단계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금 단순하게 5만 원을 찍고 올라왔다라고 해서 팔 이유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논리로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홀딩 앤 바이 말씀하셨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가지고 계시되 내려갈 때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이시고, 네, 그렇죠. 그럼 나 삼성전자 없는데 한번 사야 되나 하시는 분들도 지금 아니면 조정 시 매수 관점 괜찮다 이 말씀? 예. 지금 따라가시기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조정
분명히 이 자체에 대해서는 분명 단기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정 국면은 짧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비중을 확대시키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 IT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보셨으니까요. 전반적인 산업적인 분석은 또 증권가에서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워낙 오 이사님께서 또 거시적인 안목이 탁월하시니까 다음 리포트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에서 보고서를 발간해서요. 업종별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3분기 안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되는 게 크게 증권과 보험 이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빼면 나머지 업종은 다 괜찮을 것이다, 양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좋을 것이라고 하는 게 뭐 맞서 말씀 주시지만 IT 그리고 조선과 자동차 쪽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장비 그리고 소재 폰 부품, 특히 애플 관련주들도 동반해서 거의 다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제 고민되는 건 늘 그렇습니다만 성장세 알겠고 그러면 주가 수준은 그것을 반영을 시켰느냐, 더 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출 것인가 이 고민이지 않습니까? 3분기에 기대치 주가에 먼저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중요하다라는 코멘트도 마지막에 달아놨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3분기가 끝난 상태에서 4분기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즉 4분기 시점에 왔을 때는 4분기의 실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대한 모멘텀을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년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그 모습, 흐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년, 과거에 이제 올해 연초 그다음에 2분기 시점에서의 내년 전망은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던 면이 있었지만 현재 같은 경우는 그 조정 국면이 굉장히 작다라는 거죠. 즉 강도가 굉장히 약해졌다. 왜냐하면 내년에 대한 기대치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불확실성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더라도 내년의 기업 실적 회복은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그 거시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문제가 되긴 하지만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도 대선 전에는 매드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회복에 좀 더 높은 이제 점수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실 증권 같은 경우는 IB 쪽에 대한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분 그러다 보니 이제 흐름이 나왔던 걸로 판단하고 있고 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이제 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막다라고 보고 있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VLCC부터 고부가 가치에 대한 그 이제 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내년에 대한 기대치는 더 커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인 것 같고 차 같은 경우는 실제 4분기 이후에 이제 SUV에 대한 차뿐만 아니라 전기차에 대한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그 브랜드 자체 시장 지배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런 업체들이 주로 이제 실적 증가할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더불어서 더 말씀드린다면 통신, 5G는 통신 장비에 연관돼 있다는 부분. 그래서 관련주와 또 소재 쪽에 대한 업체들까지 같이 바라본다면 충분히 투자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소재까지 지금 관심권에 넣어두고 볼만한 그러니까 섹터를 한 5가지로 축약시켜 주셨는데요. IT는 물론 대장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조선과 자동차, 소재, 5G, 통신 장비 해서요. 혹시 지금 만약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높은 비중으로 해도 되는 섹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대장주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장주라고 하기에는 참 제가 그 많은 업체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섹터 중에서 순서대로 어느 것이 가장 좀 비중을 뒀을 때 괜찮게 봐도 안정적이다 하는 섹터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저는 사실 IT 쪽이 가장 모멘텀이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방에 대한 경쟁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손실에 대한 폭이 낮다. 그리고 다 오히려 이제 상방에 대해 열려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IT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조선 같은 경우는 사실 미중 무역 분쟁 자체가 다시 격화되면 조선에 대한 투자 물량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수요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선은
약간 좀 그러니까 순서를 따지자면 다 좋다라고 보고 있지만 이제 IT를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조선 순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폰 부품보다는 반도체 쪽 말씀하시는 거죠? IT라고 하면? 반도체 이게 IT가 같이 포함돼 있어요. 예, 예. 반도체 IT 안에 반도체하고 이 폰 자체가 다 포함이 돼 있다고 카메라 보시면 됩니다. 모듈이라던가 폰, 예, 그렇죠. 충전기 이게 또 따로 다만 다 이제 포함이 통신 장비에 관련돼 있는 이제 에스텍이나 뭐 이제 오일솔루션 같은 경우 통신 장비에 국한되기 때문에 예. 이건 또 다른 개념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IT 종목 위주로 바라보신 IT 차, 조선 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소재, 그다음에 이제 통신 장비 쪽, 특히 이제 지금 대장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이 간다면 대장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 중소형주에 대해서 한번 간추려서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보다는 투자자분들이 더 정확하게 아시니까. 예. 업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갈 거 좀 어렵다 하는 것들 좀 분별을 해냈고요. 다음 기사 이어서 확인을 해볼까요?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애국 운동의 선봉장으로 섰을 그 섹터가 바로 소재인데 특히 가장 먼저 도입이 됐던 게 불화수소 쪽. 삼성도 얼마 전에 관련해서 생산 라인에 일부 투입을 했고요. 이번에 LG 디스플레이는 100% 모든 생산 라인에 국산품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어제부터 투입이 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대폭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관련 소재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화수소 관련돼 있는 이런 국산화 정책주는 굉장히 큰 성장주예요. 단순하게 올해 안에 끝날 수 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불화수소를 국산화 대체하게 되면 일단 수익성 자체가 개선이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국산화할 수 그러니까 국산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국산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를 봐야 될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LCD 관련 업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업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한 부분들 자체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계속적으로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년부터는 올레드 중심으로 재편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자체의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저는 LG 디스플레이 안에서는 일단 지금 자체는 좀 홀드 관점을 갖고 이제 연말에서 연초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투자 관점을 갖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간상 마지막 기사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게 항일운동의 선봉장에 섰던 소재 관련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봤었던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여행주, 엔터주 어제 뭐 슬금슬금 급반등세가 나타나서요. 전반적인 평가 어떠신지요? 사실 이쪽이 시간이 제일 큰데 아이고 예. 일단은 둘 다 여행하고 엔터주에 대해서는 저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즉 이벤트에 따른 투자, 즉 단기 트레이딩 전략. 왜냐하면 중장기적으로 매수 관점은 아직은 빠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일본의 아웃바운드 쪽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야 되는데 이번 이낙연 총리가 일항적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해결될 걸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는 시점에 판단해도 늦지 않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시킬 여지는 있지만 아직까지 YG에 대한 이제 수사 국면 자체는 계속적으로 엔터주를 억누르는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행주 엔터주에 대해서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쓰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아직까지 추세를 완전히 돌아 올라서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 하지만 기술적인 대응 측면에서는 발빠른 대응 전략으로 관심권을 조달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원을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